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저희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한 주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 말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한 주를 보냈죠. 그 전주에 그 다우가 6%대 그리고 나스닥은 5%대가 빠졌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그걸 회복하면서 다우는 떨어진 것을 다 뽑아냈고,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그리고 9%나 상승을 하면서 10월 한 달간의 부진을 한 주 만에 역전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시장도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0월 달의 부진을 거의 한 방에 다 씻어내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요 핵심 포커스라고 생각하는 대선 이후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 S&P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의 상승 또는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는 0.24% 빠졌고 S&P는 0.03% 하락, 나스닥은 0.04% 상승했고 러셀 2000은 0.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변동은 아니고 달러는 계속해서 기조적인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 날 보았던 흐름들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통화는 여전히 강세 흐름에 대해서 다시 반등하지, 환율 반등, 즉 약세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게 눈에 띄고, 빅테크 대형 기업들은 소폭의 숨고르기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으로 마무리되었던 게 지난 주말의 흐름이었습니다. 산업주는 0.13% 올랐고 기술주 0.3% 올랐습니다만 에너지식주는 2.14% 떨어졌고, WTI는 역시나 가격이 상당히 폭 떨어지면서 37달러대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코로나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유가라는 사실. 왜냐하면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탄다 그럴 때 상당히 겁나지 않겠습니까? 어디 모임 간다고 할 때, 사람들 많이 모인 곳까지 이동하려고 할 때 상당히 겁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동량 줄어들고 석유 소요량 그리고 휘발유 소요량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WTI 그리고 유가 원자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리값은 1.22%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7,000불에 근접한 6,949불로 지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들도 강세를 많이 보여주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미국 대선의 흐름은 바이든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것 같죠. 지금 구글에서 미국 대선을 쳐보니 어떻게 표시를 해주고 있느냐면 바이든이 290표를 획득했다라고 선거인단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이보다 훨씬 부족한 확정이 214. 그리고 경합주들도 보면은 바이든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바이든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그 바이든한테 거짓 승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약간 마치 울리는 꽹과리 정도 수준의 느낌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안 듣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 상황으로 보면 바이든이 승기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의 불복 이슈도 현재 분위기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과연 어떤 흐름들을 주식시장에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부양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오겠죠. 부양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죠.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규모가 더 컸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양책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공화당이 그 상원의 다수당 확률, 그 자율 확률을 상당히 높지만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것도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을 다시 한번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동률이 될 수도 있답니다. 동률이 될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표를 행사함으로써 결정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설 수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공화당이 일정 부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부양책 총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저 생각에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2조 달러 내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계속 공급되는 거죠. 일반 실물 시장, 이번에는 메인 스트리트죠. 실물에 달러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실물에 달러가 공급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달러가 공급되는 만큼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달러 약세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지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영증권에서도 지난 주말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계속될 것이다. 즉 재정 적자, 재정을 푸는 거잖아요. 경상 적자는 어떻게 될까요? 경상 적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요? 뒤집어서 보면 지금 아시아권 한국이라든가 지금 중국의 수출은 계속 늘고 있고 경상 상황들은 오히려 여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분석을 하죠. 그렇게 많은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중국 제품들에서 원활한 경상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히 커진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 기업 분석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만나는데, 중국 제품의 완성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서 후보군으로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LG전자가 ODM 수량을 앞으로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ODM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중국 제품을 한국 라벨을 붙여가지고 팔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만큼 중국의 제품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이 지금 경상 수지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실질 금리 수준이 지금 아시다시피 10년물은 1% 미만 상황 0.8%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 금리로 따져보면 물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인플레이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 그동안 계속 언급드렸던 것 중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좋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야, 부동산 완전 고공행진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등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을 볼 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케이인데, 지금 뭐예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블랙스완이다. 블랙스완인데 블랙스완이 터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이라도 부양책을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비율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 않고,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이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블랙스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쪽의 문제를 상당히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납부유예 같은 걸 12월까지 해놨거든요.
연말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전에 부양책이 만들어져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더 약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악재 지금 제가 걱정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투자 심리라는 게 맞죠. 지난 10월 달에 하락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멍들어 있어요. 멍들어 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 흡입력은 굉장히 강하고 호재에 대해서는 흡입력이 약해져 있는 거죠. 왜냐면 멍들었기 때문에 또 다칠까봐 또 나갔다 한 대 얻어맞을까봐 겁나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 심리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투자 심리를 잘 극복하고 시장이 그 난리 필 때 냉정하고 그 다음에 호들갑 떨 때 또 반대로 냉정하고 냉철하고 냉혹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자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 악재가 터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라도 부양책은 마련돼야 된다. 부양책은 어떻게 돼요? 부양책 마련된다는 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렇게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지 이 블랙스완이 온대 그러니까 잘못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건 내가 해석한 거고 해석을 적용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 사실이 커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린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거지 이게 사실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확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내 심리에 따라서 이걸 확정된 상황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래서 투자가 잘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열렸네. 원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춥더라고 아침에. 열려도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동산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 그래서 부양책이 12월까지 마련이 안 되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부동산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지만 연체율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가 너무 긍정론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일 것 같고 연말까지 부양책이 안 나와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대응을 해야 돼?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 야 부동산 가격이 좋았잖아. 무슨 뭐 잠깐 그러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를 지금 미국 당국이 모를까요? 아니 여기 이렇게 함정이 이만큼 파여 있어. 이쪽으로 걸으면 여기 쏙 빠져. 그거 알고 거기 쏙 빠질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상황 말씀드리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인플레이션 상황 보면 부동산 가격 이런 거 보면 인플레이션이 딴 나라보다 커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달러 약세의 요소가 될 거예요. 요건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12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은 달러 약세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의 약세라는 건 뭐예요? 다른 통화 대비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데 가장 중요한 상대는 누구야? 7화를 가지고 있는 유로잖아요. 근데 유로 대비 약세가 그렇게 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왜냐하면 유럽은 더 나빠. 코로나 관련해서는 유럽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얘네도 통화 완화를 상당히 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12월 달에 회의에서 조정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들린 거지. 12월 달에 돈 우리 더 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도 돈을 풀고 미국도 돈을 풀고 이렇게 되면 같이 풀어 그냥 같이 난쟁이 게임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럼 뭐예요? 서로 두 놈들끼리는 비교해봐야 통화 약세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거예요? 경상수지 좋아지고 수출 잘 되는 때는 유탄 맞는 건가? 유탄인지 이게 유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탄을 맞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통화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반영됐어요, 일부. 왜냐면 투자자들이 재빠르게 알죠. 이 돈 문제는 목숨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냄새 맡고 대응을 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다? 위안화와 원화와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거죠. 뭐, 그건 뻔한 얘기고. 그런데 그게 지금 멈출 것이냐? 아니다.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것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맞지? 그거를 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리쇼어링 하고 등등등 하면서. 그런데 바이든은 그동안에 보면 그동안의 무역 관계는 보다 원만해질 겁니다. 물론 중국은 TPP를
TPP로 감싸서 막을 거예요. 한국은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야. 야, 한국 너희 TPP 안 들어와? 너희 그럴 수 있어? 너희 진짜 맛 좀 볼래? 이렇게 되는, 우리는 사실은 큰형 이러는데 여기 둘째 형이 우리하고 거래가 훨씬 많은데, 내가 그 둘째 형하고 경제적으로 훨씬 친한데, 감정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말고 경제적으로만, 무역 관련은 3할이잖아, 3할. 홍콩까지 합치면 3할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친한데 여기서 막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체적으로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찌되었건 중국과 한국은 지금 경상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유로화 대비 강세보다는 달러가 위안화나 원화 대비 강세가 상당폭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난 10월 달 중순 이후로 나타난 현재 녹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녹을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주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난 주말에 이틀간 거의 2조 정도의 거래소에서만 2조 정도의 주식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수급이 생겼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어찌되었건 블랙스완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부동산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블랙스완 요소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항상 염두는 해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역시 이번 주에도 역시 환율과 외국인들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아마 주가가 오르면 바닥에서 산 주식들을 단기 수익 실현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고 초과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진마니아하고의 수익률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는 한 주. 그래서 떡하니 제가 또 모니터에 수익률 상위로 딱 올라오는 그런 4분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오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오후에 뵐 때까지 안녕.